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주말인데도 짜증나고 어두운 얘기를 하게 돼서 제 가슴도 무겁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부 대검부장과 중앙지검장을 지난 수요일 날 밤에 한직으로 쫓아내서 이른바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이제 이른 시일 안에 일선 실무자들, 해당 검찰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주임검사들도 아마 전부 한직으로 속간해서 흩어버릴 기세이고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서초동 검찰총장실의 외톨이로 갇히게 되는 형국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갇히고만 말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낌새를 챈 추미애 장관은 어제 또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직제에 있지 않고 검찰총장이 특수한 사건 수사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못질까지 딱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추미애 장관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이건 완전히 고립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 놓고 한편으로 아예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통해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불응하면 사퇴라도 시킬 이런 계획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저께 이낙연 총리는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관계해서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 그건 결국은 징계에 착수하라는 뜻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핵심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의 명령을 거역한 이 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추미애 장관도 법사위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부가 엄히 다스려야 된다. 엄히 다스려야 된다. 추미애 장관 내 명령을 거역했다. 여러분, 어디 조선조 시절에 사극에서 본 듯한 대사 아닙니까? 왕명을 거역하고 모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혐의자들을 붙들어다가 치도곤을 때리면서 이게 신문관이 국문관이 하는 소리가 엄히 다스려라. 왕명을 거역했다. 이게 조선조 시대입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핵심부 그리고 추 장관의 머리에는 이런 위압적인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니 제가 검사 징계법을 찾아봤습니다. 그 좀처럼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검사 징계법은 비위가 있는 검사, 이제 대표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했거나 무슨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인권 억압 행위를 했거나 품위와 처신에 있어서 도덕성을 훼손했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그 해당 검사를 검사징계위원회에 누가 이것을 제청하느냐? 검찰총장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총장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총장이 제청하면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다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스템 아래서는 이 검사징계법 체제 아래서는 검찰총장의 윤석열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검사징계법 위반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에 따른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불가한데 그러나 이것도 깔아뭉개고 법무장관이 그냥 직권으로 윤석열 총장을 항명 그리하여 위신과 처신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까지 그 검사징계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냥 달리는 기관차처럼 그것도 뚫고 검사징계위원회도 열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소 캥기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도저히 현재의 검찰을 지휘할 수 없다. 그러니 사퇴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함으로써 그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이런 단계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민망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택시 안에서 대전에 살고 있는 저의 절친한 후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러길래 스튜디오 가는 길이다. 선배님은 지금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윤석열 총장 압박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정신들이 아니지요. 이렇게 정도를 벗어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자네 말고도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알았네. 이런 대화를 하고 막 이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심경은 정말 착잡합니다. 다시 7년 전 2013년 국회의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 정 국무총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 겸 이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모한 그대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내쳤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귀하들은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옥타브를 올려가지고 하이 소프라노의 아주 격앙된 음성입니다. 그 자료 화면을 혹시 보신 분들은 7년 전이니까 현재의 추미애 장관보다도 다소 젊어 보이고, 그리고 그 분기탱청한 분노한 모습, 아마 제가 야당이라도 그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분기탱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국무총리를 윽박지르는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추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당신이 하면 불륜이다. 이걸 추로남불, 추미애가 하는 일은 뭐든지 아름답고 로맨스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일은 추미애와 다른 일을 반대 의견을 갖고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게 불륜이다. 추로남불. 어제는 그 바로 추미애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던 그 시점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조국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쫓겨나더라도 검사직에서 물러서지 마라 라고 SNS에 쓴 글을 소개했는데, 어제 밤사이에 그 무렵에 또 다른 글이 조국 씨의 SNS에 올려진 것이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소신과 이것을 항명으로 보는, 소신이냐 항명이냐 하는 이 프레임, 이 틀에 갖춰 가지고 항명 쪽으로 몰아서 소신을 물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 집행에 조금도 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같은 시기에 추미애 의원과 조국 교수의 이런 견해,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웃어야겠습니까? 웃을 수도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는 이걸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 쪽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이 윤석열 댓글수사팀장을 내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고, 또 윤석열 총장으로 임명할 때 지난 2년 동안 적폐 수사에 다대한 공을 세웠다. 그래, 나와 내 주변의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걸 소개했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의 임명을 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헌신해 왔습니다. 권력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인 그 점을 대통령께서는 높이 평가해서 중앙지검장에서 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민정이라는 아주 젊은 여성 대변인, 지금 그 자신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물론 본인의 생각에는 시킨 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든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윤석열 총장 대검의 지휘부와 중앙지검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로 내치면서 그 자리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을 이렇게 반부패 자리에, 그리고 문 대통령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후배인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정비서관 문재인 휘하에서 같이 일했던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자리에 친문 인사를 앉게 되면 검찰총장의 지시 명령이 중앙지검장에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또 아래서 수사하던 상황을 위로 보고하는 것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더 손발을 잘라버려가지고 이 게이트 수사를 뭉개고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 부정선거 게이트는 대통령과의 절친이고 형 동생하는 사이인 홍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정무비서관, 민정비서실, 행정관 등이 맞춤형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하는 것이 증거로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유재수 게이트도 이 수사 무마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윤건영, 백원호 이런 친문 측근들이 여기에 다 개입되어 있다는 게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게이트의 수사는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헤집어 가지고 이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골마서 저절로 터진 것입니다. 골마서 저절로 터진 것입니다. 이 불법 행위를 보다 못한 내부의 김태우 수사관 등이 이미 금년 초에 폭로를 했고, 이 게이트의 피해자인 울산 부정선거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김기현 전 시장이 고소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게이트의 정황 등이 드러난 것을 윤석열 총장은 뒤따라가면서 그 수사 자료를 주워 담아가지고 체계화하고, 그리고 그 수사를 지금 확대하는 이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데도 윤석열 너는 반역자다, 우리를 배반하는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게이트들의 최종 종착점은 청와대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부분의 증거는 이미 축적됐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뭔가에 쫓기듯이 빨리 서둘러서 검찰의 힘을 빼고 윤석열을 배제하고, 그래서 7월 초에 발족하게 될 공수처에 수사 자료를 전부 이송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이 게이트 수사들을 완전히 묻어버릴 이런 기획과 기도를 법무장관과 청와대 핵심부는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직간접으로 묵인하고 있다, 어떤 쪽인지는 조만간의 수사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가지고 자기 휘하의 검찰을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적으로 돌리는 이런 법무장관, 제가 60년 법조인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법무장관 되는 이는 이 검찰을 옹호해야지요.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것도 검찰의 이견을 들어서 이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면 어떤 인권 침해 현상이 온다 하는 거 검사들의 이견을 듣고 그러면 현재 정부가 기도하는 이런 것도 가서 이 개정안을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가 뭐냐 이걸 살펴야 되고 더더구나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해주는 이런 법무장관이 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부임해서 6일 만에 이런 인사를 해버리고 그리고 윤석열을 상대로 뭐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 때 내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법무장관 처음 봤습니다. 1961년 5.16 정변이 일어나고 나자마자 검찰에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육군본부 검찰관인 대령, 장모 대령이 검찰총장으로 대령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고 검찰총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법무장관은 당시 육군본부 법무감, 이분은 변호사 면허가 있는 분입니다. 별 하나인 준장이 법무장관으로 앉아가지고 현역인 대령과 현역인 준장, 총장, 장관이 양 검찰을 흩어내고 솎아내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60년 만에 이런 일을 저는 처음 봅니다. 그때 저는 군 법무관으로 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자세히 아는데 와 이거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60년이 지나고 이런 일을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울산 선거 부정 게이트와 유재수 게이트가 청와대로 향한 이 칼날이 무디지고 그 진상이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겠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그래,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수사팀을 완전히 갈아치우고 사실상 수사에 덮개를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그 덮은 상태가 갈 것 같습니까? 길게는 2년 남은 이 정권이 끝나는 순간 같은 계열의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앞에 정권을 치는 것이 새 정권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칠 수도 있고 더더구나 야권 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게 시간 문제예요. 공수처 폐지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이 수사 금세 다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천심이라 그러지요. 하늘은 마음에 뜻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백성의 말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곧 천심이 민심이라고 합니다. 민심을 여러분들은 격발시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각하시기 바랍니다.